네, 치솟는 물가와 함께 이번에는 우유 대란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우유 가격을 생산 비용에 따라 결정하는 원유 생산비 연동제를 두고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유호성 기자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 공터에 위치한 천막 농성장입니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생산비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안에 맞선 축산 농가들의 농성이 벌써 150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원래도 마진이 박한데 올해는 사료값마저 크게 올라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안을 수용하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사료값이 지금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대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생산 원가가 950원에서 1,000원에 육박해요. 생산 원가가. 근데 그걸 800원 주겠다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짜겠냐고요, 그거를. 정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 비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 생산비 연동 제도를 손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는 우유 수요가 줄어도 원유 생산 비용만 오르면 원유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있는 만큼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정하는 차등 가격제를 도입해 이를 보완하자는 겁니다. 유가공업체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도 줄어들고 다음에 외국산의 가격은 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인 자금률이라는 게 계속 낮춰질 수준이 없는 거죠. 정부에서도 낙농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 나왔던 거고.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올해 원유 가격을 결정해야 할 원유기본가격 조정협상위원회는 아직 협상단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상 7월 말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조정된 가격이 8월 납품 가격부터 반영되는 구조지만 이대로라면 다음 달부터는 원유 납품 거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우유 가격이 오르고 이게 다시 우유를 재료로 하는 빵 등 관련 제품들의 가격을 줄줄이 밀어올리는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루빨리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수정안까지 내놨습니다. 이제 생산 측이 요청한 내용이 있어서 190만 톤에 20만 톤 했다가 다시 또 최근에는 저희가 195만 톤에 10만 톤으로까지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원유 가격 조정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유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우유값 갈등의 배경과 쟁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지금 정부와 유가공 업체는 가격 연동제를 고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낙농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금? 네. 사실 우유 가격을 둘러싼 논쟁은 매년 반복돼 왔습니다. 예. 다만 올해는 유독 심각합니다. 낙농가에서 사생 결단을 내겠다, 초강경 투쟁을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정부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낙농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격 연동제를 고쳐야 한다는 건데요. 초유의 강대강 대치에 2011년 이후 10여 년 만에 우유 대란 경고 등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8월 1일까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결국은 협상이 안 되면서 예전대로 우유가 공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서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이 우유를 사 먹을 수 없게 되고 유가공업체들이 유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유 대란이 2011년에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도 좀 비슷한 갈등이었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2011년에도 원유 가격을 두고 우유업체와 낙농가의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예. 당시 낙농가들은 공급 중단을 실천에 옮겼는데요. 전체의 90%에 달하는 원유 공급이 끊겨버린 거죠. 그나마 우유업체들의 재고 덕분에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과업체나 유제품 업체들은 공급 차질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현행 원유 생산비 연동제가 도입된 계기도 이때였습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다가 1999년부터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합의해서 결정하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4년에서 5년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상폭을 두고 갈등이 크게 터졌습니다. 실제로 2004년 원유 가격은 14%가 뛰었고 2008년에는 20% 이상 갑자기 뛰면서 소비자 충격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때문에 매년 합의를 하는 지금의 제도가 안착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유 가격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나 각종 유제품은 젖소에서 짜는 원유를 바탕으로
방향으로 만듭니다. 예. 축산농가가 원유를 우유업체나 유제품 회사에 주면 이를 가공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내놓는 거죠. 갈등의 중심에 놓인 원유가 바로 원유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해 원유 가격은 전년도 가격에 우유 생산비 증감액을 더합니다. 이 값에서 협상을 통해 생산비 증감액의 10%를 더하거나 빼고요. 예. 우유의 품질과 관련된 가격을 더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방식이 간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생산비 증감액이라는 걸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 건데 올해는 이 협상 자체를 못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절차대로라면은 학계와 생산자 단체, 우유업체 대표가 모여서 원유 기본가격 조정협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유업체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유예에서입니다. 우유업계는 수요는 감소하는데 가격만 오르게 하는 현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산비에는 사료값이나 인건비가 포함되면서 이 값이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유를 사 먹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원가 부담만 커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예, 뭐 지금 방식이 부담된다고 해서 우유 업체들이 협상을 거부하는 상태라는 건데 그러면 우유 업체들은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자는 겁니까? 예,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 우유와 차등 가격제. 예, 맞습니다. 우유업계와 정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차등 가격제는 용도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원유는 우리가 마시는 우유와 분유로 만드는 우유 등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음용유와 가공유죠. 음용유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값을 낮춰서 수요와 가격을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지난 20년 새 우리 국민이 마시는 우유 소비량은 줄고 유제품 소비는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우유 업체들이 유제품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유제품을 만드는 가공유의 국제 가격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라서 국내 유업계는 이미 저렴한 수입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도라면은 이렇게 물가가 올랐을 때 유가공 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 낙농가 제품을 안 쓰고 수입산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낙농가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왜 계속 반발하는 걸까요? 예, 당장 가공유를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곡물값이 비싸지면서 사료값이 덩달아 올라서 이러다간 폐업 농가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미 사육을 접은 농가가 많아서 올해 젖소 사육 마리수는 역사상 최고의 축산 재앙으로 꼽히는 2011년 구제역 파동 때만큼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에 정부는 우유업체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가공유 물량을 늘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서 현재 가공유 수입국 대부분과 보호장벽이 풀려서 수입 단가가 더 싸지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에 낙농협회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업체가 원유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제도 개선 이후에 전체 쿼터가 줄어들면서 원유를 생산해도 사주는 곳이 없어서 내다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피해는 사실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해법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말씀처럼 협상 진통으로 우유 대란이 발생하면 가뜩이나 불이 붙은 물가에 부채질을 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흰우유뿐만 아니라 치즈나 유제품, 빵, 커피 등 식료품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죠. 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문제인데 가격이 오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충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이 워낙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법이 쉽진 않은데요. 다만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물론 일본 등이 4개에서 최대 6개로 원유의 용도를 나눠서 차등 가격제를 도입 중입니다. 유업체의 수입산 사용이 늘어날수록 원유의 자금률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낙농업 전반의 침체로 연결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